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북 메가스터디 데일리고 영어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도 너무 춥고 이제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아이들의 영어 학습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영어 강사를 담당하고 있는 영사 남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작년, 재작년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의 성적 상승 사례로 제 소개를 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디고 1학년 친구들, 또 디고 2학년 친구들 24, 25년 2년 연속, 또 1, 2학년 동시로 연속으로 전교 1등을 배출하였고요. 또 이 안에서 사실 전교 1등인 친구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저랑 처음에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딱 전에는 직전에 4등급으로 영어를 이제 마무리하다가 저랑 당 수강 16주 만에 4등급에서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 친구는 정말 최단기 간 사례인데요. 디고 2학년 친구는 저랑 수강 단 8주 만에 3등급에서 전교 2등으로 성적을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로 감사하게도 작년 디고 2학년 2025년에 영어 단일반 최다 수강생을 또 돌파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려고 영어 도대체 얼마나 까다롭고 막막할까 저희가 완벽 해부하는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대표 기출문항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데이려고 영어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2026학년도 성북 메가스터디 데이려고 영어 커리큘럼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레고 완벽 해부 첫 번째 시간으로 실제 데이레고의 출제 경향을 좀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레고 영어는 정말 한마디로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의 완벽한 이론화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수능에서 고난도, 정말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정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돼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저희 데일 내신 준비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너무 쉽게 느껴질 정도예요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론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능의 고난도 유형들로 심화되어 출제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는 빈순삽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3번이 사실 저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일 텐데요. 실제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약 절반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40%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아예 처음 보는 외부 지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 모의고사 보는 기분으로 영어 시험을 대비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에 막 교과서 같은 게 들어가긴 하는데 교과서 비중은 굉장히 낮고요. 부교재 중심의 독해 문항으로 특히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원래도 데이레고가 전통적으로 좀 어법이 강한 학교였는데 특히 이제 작년 25학년도부터는 어법 유형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여서 심화영어, 공통영어를 이제 합쳤을 때 약 25% 전체 25%가 어법 유형을 차지했고 심지어 이 어법 유형은 외부 지문까지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일단 너무 방대합니다. 자, 뒤에서 시험 범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원문이 자유자재로 변형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문 자유자재 변형이란 어법뿐만 아니라 지문 순서까지 바꾸시고 어휘 변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원문에는 뭐 모방하다 copy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imitate, emulate 같은 다양한 동의어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자세하게 실제 데이레고 영어의 시험 범위와 유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레고 영어는 두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공통영어, 심화영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위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아이들의 시험 대비하는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공통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단원의 more reading과 메가스터디 엔제와 고1 3월 모의고사와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나눠주신 추가 프린트, 그리고 오른쪽은 심화영어는 교과서 1단원의 more reading과 올클리어 모의고사 지문과 마찬가지로 3월 모의고사와 학교 선생님께 나눠주신 추가 프린트까지. 그래서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교재, 모의고사, 교과서 추가 프린트까지 한 번 시험 분량에 준비해야 되는 양량이 대략 약 100개 정도의 지문에 해당하는 분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순삽이 가장 이제 메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법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오른쪽에 심화 영어 같은 경우도 물론 빈순삽이 메인을 차지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법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일외고 영어의 그 기출을 살펴보시면 일단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아이들이 다행히 서술형을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해서 절대 쉽게 출제되진 않은데요. 모두 객관식이긴 하지만 수능 고난도 유형의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 어법 유형이 압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데 부담은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데일외고 영어의 대표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와 어법, 독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법입니다. 데일외고 영어는 이제 어법, 감이 아니라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사실 영어의 독해적인 거는 고난도 문항을 잘 풀어낸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어법을 지금까지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왼쪽의 예문을 한번 보시면 위에는 이제 어떤 어법 개념에 대한 설명이 실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1부터 5번까지 보시면 사실 문장 구조가 꽤나 비슷해 보여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it is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문장 구조를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위에 있는 어법 개념은 가주어, 진주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 있는 2번의 It is his testimony that we need to win the trial 이 문장만이 이때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느낌으로, 감으로 어색한 거를 골라냈었던 어법에 조금 좀 그 유형에 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험장에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거지? 하는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영어 어법도 공식처럼 탄탄한 근거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요.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밑줄을 전혀 쳐주시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단어씩 밑줄을 쳐서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문장을 제시해 주신 다음에 틀린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수능 29번에 나오는 것처럼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당연히 수능형 문항도 같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휘입니다. 사실 이제 데일외고 영어에서 어휘가 이제 초반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 시험지를 열었을 때 굉장히 크게 당황하고 멘붕이 되는 경우가 이 어휘 때문인데요. 데일외고 영어는 절대 단어 암기 시험이 아니라 어휘 사고력 시험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2차 PST를 이제 보고 왔을 텐데 PST의 복합 파워도 영어 나와 있고 뜻 물어보고 단순 뜻풀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영풀이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예문을 하나 새로 만드셔서 빈칸을 뚫으셔서 맞는 단어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데일외고 영어의 어휘를 한번 보시면 단순히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맥상에서 이 친구가 이 단어의 쓰임과 용법을 이해했는가. 두 번째는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혼동어의 학습이 잘 돼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 문장을 가볍게 풀이해드리면 정답이 이제 5번인데요. They share my strong convict that the policy is misguided 이라는 문장인데 convict는 사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나의 강력한 유죄 선고자의 유죄 선고자를 뭐 공유했다. 말이 안 되고 근데 아이들이 5번이 정답이라는 걸 말이 못 골랐던 이유는 이 convict를 단어 conviction으로 바꿔야 됩니다. 컨빅트와 컨빅션을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양치기로 단어 공부를 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둘이 모양새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큰 차이를 이해할 수 없는데 컨빅션은 신념 또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나의 강력한 신념을 공유했다라고 보태야 되는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영영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사실 좀 긴장하고 당황하다 보면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 틀린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데일외고 영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혼동어휘를 사용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면 excessively affected by external influences. 과도하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희 과도하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면 민감한 sensitive죠.
근데 이제 sensitive, sensible이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생긴 느낌이지만 sensible은 분별력 있는, 뭐 이성적인이란 전혀 상관이 없는 혼동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단순히 그냥 시중에 단어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오늘 뭐 이번 주에 100개를 외우겠어, 200개를 외우겠어 단순 양치기로 하다 보면 데일외고 양만의 어휘 시험에서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30번에 나오는 것처럼 문맥상 낱말이씀이 적절하지 않은 문항도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일외고 영어 이제 꽃이죠. 저희 독해인데요. 데일외고 영어는 수능과 내신이 완벽하게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히 수능의 논리로 읽고 수능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실제 왼쪽에 1학년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제일 적절한 것은 저희가 수능에서 정말 1등급을 가르기 위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빈순삽 중에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38, 9번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빈순삽인데 또 고2, 고3 문제의 수준을 외부 지문으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실제 수능의 킬러 문항 중에 하나인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외부 지문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는 대비를 할 수 없고 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탄탄한 영어 기본기만이 데일외고 영어의 정말 정답이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막막하고 까다로운 데일외고 영어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이제 어휘어법 독해에 앞서서 데일외고 영어는 정말 한마디로 수능 영어와 그 궤도와 궤적을 정말히 일치하게 가는데요. 결국 정답은 저희가 데일외고 내신에도 수능에도 절대 흔들림 없는 탄탄한 영어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휘부터 좀 살펴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능 수준의 방대한 어휘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휘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뜻 위주의 학습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뜻 위주의 학습만이 아닌 예문을 통해서 문맥에 맞는 쓰임을 학습하고요. 3번은 동의어, 그거의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3월 입학이 앞서서 저랑 1, 2월에 윈터스쿨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계속 동반이어, 유의어, 혼동어휘를 묶음으로 학습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어원학습, 즉 앞에 있는 접두사와 접미사 학습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의미의 단어까지 우리 아이들이 구조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내가 이 단어는 알고 있지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어휘에 낯선 의미를 파악해서 어휘를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weather 하면 당연히 아이들의 백이온백 명사로 날씨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그 weather이 나오면 이건 명사 자리인데 왜 주어 뒤에 있지? 왜 동사 자리에 있지? 날씨라는 의미 해석이 좀 이상한데? 근데 weather를 이제 동사로 품사가 바뀌면 견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완전 다른 뜻이 되는 이런 다이어 학습까지 확장해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가장 많이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컬로케이션이라고 저희가 연어라고 하죠. 연어라고 하면 자주 사용되는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건데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result라는 단어 한 개만 단독으로 만약에 외우면 사실 result라는 단어는 독해에서 나왔을 때 전치사 in이 붙으면 의미적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전치사 from이 붙으면 의미적으로 뒤에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아예 해석이 잘못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콜로케이션 학습까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어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막 감에 의존해서 푸는 어법이 더 이상 데일외고 영어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어법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감이 아니라 저희가 수학 문제 풀 때 사실 정답이 이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영어 어법도 마찬가지로 이게 what that 둘 중에 골라라 하는데 what이 안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근거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법 개념의 정의와 쓰임을 저는 최소 한 줄로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자기가 어법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실제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들은 거거든요.
학교나 학원에서 굉장히 수년간 많이 들은 것을 본인의 지식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어법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개념 확립 이후에는 학생들이 철저한 실전 적용 훈련이 병행돼야 되는데 제가 말한 또 실전 적용 훈련이라는 거는 어법 문제집 속에 예상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5단원이 관계대명사고 6단원이 관계부사다 하면 5, 6단의 이제 단원 평가에서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장이 나올 텐데 실제 대이러고 내신은 처음 보는 외부 지문에서도 어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알고 있는 방대한 어법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꺼냈을 수 있냐 없냐의 실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밑줄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것 찾기, 문항을 아이들이 학습할 때 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이 왜 대세 밑줄 쳤을까? 혹시 이 자리가 왓자리가 아닐까? 계속 화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이 병행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독해 영역입니다. 대이러고 영어가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만 소화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영어 기본기가 좀 탄탄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 없이 이제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희가 막 소설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처럼 읽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읽어냈을 때는 다 읽고 나서도 이 화자가 좀 원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와 근거 논리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조를 잡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제가 실제로 저랑 지금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과제 내줄 때 단순 독해 문제 풀면 안 되고 이 독해 문항을 보고 문단별로 스스로 한 줄 요약하고 정답을 본인이 만약에 3번이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3번이라고 한 정답 근거에 대한 표시 의무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빈순삽의 수능 고난도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빈순삽 중심의 유형 스킬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빈순삽이 보통 킬러라고 하는데 최근 평가원에서는 빈칸보다 순서 삽입의 오답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결어나 지시어, 대명사 등의 단서 포착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또 이제 시험 시작에서 좀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핵심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비핵심 문장인지를 구분해서 학생들이 핵심 논리를 신속하게 포착하는 훈련이 좀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정말 막 까다롭고 막막한 저희 데이레고 영어에 저희 2026 선부 메가스터디의 데이레고 43기만을 위해 준비된 데이레고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내고 싶은 학생들. 제가 굉장히 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희 학생들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주말에 학원이 쭉 있는 상태로 평일 내내 학교 가고 야자하고 너무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영어에 정말 최소 시간으로 최대치의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또 내가 영어는 정말 확실한 무기로 내가 만들겠다. 또 세 번째, 데이레고 3년 재학 내내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영어 기본기를 완성하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내신과 수능,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데이레고 43기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 수업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레고 영어는 완벽히 수능형 내신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만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이 아닌 고난도 문항에도 절대 흔들림 없는 개념 체계화가 되는 일원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력을 밀착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 외에도 학생들이 의미 없이 읽어내지 않고 구조와 근거 논리 훈련을 통해서 또 빈순삽 고난도 독해 스킬을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을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사실 지금 저랑 윈터스쿨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달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저랑 이제 1대1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늘었다고 말해준 부분이 정말 어법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뭐 고3 수준의 수능 독해 풀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어법을 단순히 감에 의존해서 풀었는데 이제 진짜 근거 있게 공식에 의거해서 풀어내는 루틴이 생겼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는 정말 어법은 수학 공식처럼 풀이하는 전략적 문제 해결 루틴과 실전력 강화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의 체계적 적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레고 영어는 절대 뜻,
보고 뭐 영어 보고 뜻 보고 영어 보고 뜻 보고 이런 식으로 양치기 학습이 절대 통하지 않고요. 어떤 한 개 어휘에서 이 학생이 동반이어, 유의어, 다이어, 혼동어의 학습까지 확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누적 점검으로 통해서 또 잊히지 않는 어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랑 이제 윈터스쿨 때 수업을 하는 거와 이미 썸머스쿨 과정까지 1년의 커리큘럼이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신 같은 경우는 정말 데이레고의 시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일단 정말 방대한, 정말 시험 범위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를 정말 아이들이 최소 시간, 최대 효율로 컴팩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텍스랩 지문 분석집이고요. 지문이 분석되고 나면 스스로 워크북 패턴 연습집을 통해서 키워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그잼들을 실전 변형 기출문제집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아직 문제 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신 대비를 진행하다 보면 막판에만 막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한번 키워드를 잡고 나서 바로 문제를 병행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가야지 본인한테 지금 좀 약한 약점이나 오답할 게 뭐고 내가 복습 체크북 할 게 뭔지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2회독, 3회독 저랑 진행하면서 키노트 핵심 요약집과 마지막에 직보 시간에는 파이널 키트, 파이널 자료집을 통해서 정말 시험에 나올 적중 포인트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금 아직 3월 입학하기 전인데 제가 2달간 저희 윈터스쿨 학생들이랑 함께 자료를 준비된 걸 좀 보여드리면 3월에 이제 데이레고에 해당하는 단순 양치기 단어가 아닌 어휘 학습을 위해서 정말 오로지 데이레고만을 위해 제작된 시그니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개 뭐 강조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emphasize, stress, highlight, underline 이런 식으로 최소 한 단어 아이들이 4-5개씩 좀 어휘가 확장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rational이라는 합리적인 정말 수능에 단골 출제되는 단어인데요. rational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irrational, illogical, unreasonable 비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어휘 확장 학습. 그리고 또 이게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어떤 의미 차이와 문맥의 구조를 또 파악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다이어입니다. 다이어가 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서브젝트라는 단어를 보면 뭐 주제인가? 뭐 국영수 같은 과목인가?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연구 결과, 과학 실험에 대한 지문이면 보통 명사로 피실험자,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가 받기 쉬운, 동사로 쓰이면 겪기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다이어가 있고요. 각각 다이어를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고 퀴즈로 확인하는 훈련까지 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혼동어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convict, conviction 같이 스펠링이 좀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한 혼동어휘의 학습까지 병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2차 PST를 데뷔했는데 저는 정말 첫 주 개강하자마자 데뷔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저희 거의 1월 한 3주차 정도까지의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기본 영어 단어와 기본 뜻 학습은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부에는 실제 저희 어제 PST에 나온 것처럼 단순 뜻이랑 영어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 속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따로 예문 속에서 빈칸을 내셔서 이 단에 어떤 들어갈지 실전 유형 문제와 또 이제 어떤 단어들의 영영풀이를 다 준비해서 이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식으로 실제 저희 아이들은 2차 PST에 이렇게 실전 유형으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레고 이제 방학 과제물이죠. 방학 과제물이 사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국영수까지 이제 다른 과목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특히 이제 복합파워 어원 같은 경우는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가 있는데 이 데이 1부터 50까지 한 데이에 최소 이제 10개 단어의 영영풀이 찾아 쓰고 예문 찾아 쓰고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찾아 쓰라는 아마 숙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딱 그 과제를 받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1, 2월에 이렇게 정말 영어 기본기 기르기에도 너무 바쁜 시간이고 숙면 시간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거를 아이들이 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제가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실제 데이레고 복합화 어원 영어 과제물을 제가 손수 다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그 분량을 저는 데이 1부터 50까지 전체 분량에 총 1200개의 단어의 예문, 영영풀이, 동반이어, 파생어까지 다 정리가 돼서 총 분량이
76, 7페이지에 달할 정도고 아이들이 그걸 받고 나서 저 이거 책 아니냐고 할 정도로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은 아이들이 이제 3월이 됐음에도 내신 대비를 할 때 정말 스스로 학생들이 키포인트만 학습할 수 있게 제가 모든 자료를 전폭적으로 자체 제작해서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영어 내신에 정말 흔들림 없이 대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복합파워 어원 영어 과제물을 오늘 이제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마음에 따로 이제 나눠드리려고 인쇄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이제 집에 가실 때 한 개씩 이제 받아가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실제 아이들이 제가 전체 단어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10개 단어씩 막 집어가지고 영영풀이 예민, 예문, 동반이어 파생어를 써서 이제 학교에 제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 관리입니다. 저는 사실 수업보다 학습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 수업 데일에고 맞춤 리뷰 테스트로 제가 자체 제작한 실전 대비 테스트가 진행되고, 개별 피드백과 또 기준 미달 시에는 당일 추가 클리닉을 통해 즉시 보완하고 제시 관리 예정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1대1 밀착 점검을 데일리 클리닉을 통해 개별 오답과 약점을 해소할 겁니다. 또 이제 매 수업 복습 자료 제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혹시 뭐 타 과목이나 타 학원 시간 때문에 온라인으로 뭔가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전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석 복습의 공백이 최소화하게 수업 영상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매주 교재 주간지 자료와 리뷰 테스트와 PDF 자료까지 모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1대1 상시 질의응답과 피드백이 진행 예정이고, 아이들의 수행평가까지 저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1대1로 모두 대비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부모님들께 개별 1일 리포트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 윈터스쿨 진행하면서 저희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하루치의 개별 1일 리포트입니다. 저랑 딱 정말 3시간 수업을 딱 듣고 갔을 때 오늘 우리 학생이 어떤 학습을 했고, 두 번째는 테스트를 뭘 봤는데 결과가 어떻고, 제시 관리 내역이 어떻고, 또 과제 수행 결과와 과제 수행에 미흡하다면 언제 관리 영역이 들어갈 것인지와 밑에 이제 1대1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학부모님들께 보시고 또 자세히 1대1 개별 상세 상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 2월 윈터스쿨 진행하면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가 뭘 배웠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일 리포트와 실시간 소통으로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정말 완벽하게 정확히 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영상이 실제로 매 수업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업 영상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석 복습 공백을 최소화해서 개인별 복습 포인트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일에고 영어 수업 시간은 주 1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은 2개로 이제 토요일 반 하나, 일요일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토요일 반은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일요일 반은 6시 30분에서 10시까지고요. 또 아이들이 추가로 좀 필요하다면 다른 과목이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보충으로 개별 클리닉이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이제 성분 메가스터디는 정말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 2026년 데일에고 영어의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데일에고 영어 담당 남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